저는 발표를 맡은 정예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랍은 희소 굿즈와 리미티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경매 플랫폼입니다. 기존 굿즈 거래 시장은 시세 조작, 불투명한 가격 책정 등의 한계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 경매 시스템을 도입했고, 취미 중심 커뮤니티로 확장 가능한 구조를 기획했습니다. 핵심 기능으로는 JWT 기반 인증, 실시간 경매 시스템, 그리고 외부 피지 연동 결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레디스 캐싱, 동시성 제어, 그리고 외부 장애 전파를 막기 위한 서킷 브레이커 적용에 집중했습니다. 백엔드는 자바 21 버전과 스프링부트 3.0 기반으로 개발했고, DB는 MySQL과 테스트용 H2를 사용했습니다. AWS EC2, S3, GitHub 액션을 활용해서 실제 서비스 환경과 유사한 인프라를 구성했습니다. 프로젝트는 DDD 기반 레이어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를 명확히 분리해서 도메인 로직 중심의 설계를 지향했습니다. 프론트는 네스트.js를 버셀을 통해서 배포했고, 백엔드는 스프링 부트를 AWS를 이용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기플로우 방식으로 브랜치를 관리하며 GitHub 액션으로 CI/CD를 구현했습니다. 서브넷과 EC2를 분리해서 구성하여 네트워크 레벨에서 보안을 강화하였고, EC2를 역할 단위로 분리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영향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엔진엑스와 핫프록시를 통해서 외부 트래픽 처리와 내부 트래픽 제어를 분리하고 각 컴포넌트가 하나의 책임에만 집중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탄력적 IP를 할당하고 가상 메모리를 설정하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들 빌드 시 체크 스타일로 네이버 코드 컨벤션을 검사하고 단위 및 통합 테스트를 자동화했습니다. 특히 자코코를 활용해서 전체 및 PR 변경 파일의 라인 커버리지를 상세 레포트로 생성하고 이를 PR 댓글과 슬랙으로 실시간 공유하여 코드 품질을 관리했습니다. CD 구조로는 릴리즈 브랜치 푸시를 트리거 버전 관리부터 이미지 빌드, 서버 배포, 우중단 전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처음으로는 GitHub 태그 액션을 사용해서 새로운 버전 태그를 자동 생성합니다. 그리고 코드 변경 사항을 요약하여 GitHub 릴리즈 노트를 자동 작성합니다. 그리고 환경은 빌드X를 사용하여 고성능 도커 빌드 환경을 구성하고 GHCR을 활용하여 생성된 태그와 레이티스트라는 이름으로 GitHub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이미지 업로드됩니다. 마지막으로 AWS SSM을 통해 EC2 인스턴스에 원격 명령하여 블루그린 무중단 배포 로직이 실행됩니다. 전체 일정은 12월 3일부터 1월 7일로 기획, 설계, 개발, 리팩토링, 배포의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개발과 동시에 배포 환경을 구성해서 실제 운영을 고려한 구조로 진행했습니다. DP의 핵심 기능인 경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용자는 물품 등록 후에 경매 등록을 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 동안 입찰을 하거나 지정된 즉시 구매가를 지불하여 낙찰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결제, 정산, 알림까지가 하나의 경매 생명 주기로 관리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수행 경과 중 회원관리 파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이메일 인증을 필수로 적용했고, 로그인 시에는 JWT 기반 인증을 통해 토큰을 발급했습니다. 로그아웃이나 회원 탈퇴 시에는 레디스에 저장된 리프레시 토큰을 삭제하여 즉시 인증이 무효화되도록 처리했습니다. 인증의 경우 JWT의 스테이트레스한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로그아웃이나 탈퇴 시 토큰을 즉시 무효화할 수 있도록 레디스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SS 토큰은 어서리제이션 헤더를 전달하고 리프레시 토큰은 보안을 고려해서 HTTP 올리 쿠키로 전달했습니다. 회원가입 시 6자리 인증 코드를 발급하고 레디스 TTL을 통해 5분 후 자동 완료되도록 설정했습니다. 회원 탈퇴의 경우에는 소프트 딜리트 방식을 사용했고 어싱크 어노테이션을 활용해서 레디스에 저장된 토큰은 비동기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또한 스케줄러를 실행해서 탈퇴 후 30일이 지난 데이터는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외부 의존성이 있는 구간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전체 서비스로 장애가 전파되지 않도록 서킷 브레이커를 적용했습니다. 메일 발송 API나 레디스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약 20초 동안 외부 요청을 차단해서 불필요한 제시도와 서버 스레드 자원 고갈을 방지했습니다.
로그인과 토큰 재발급은 레디스 이상 시 즉시 차단하였고, 로그아웃과 회원 탈퇴는 레디스에 장애가 있더라도 DB 기반으로 정상 처리될 수 있도록 우회 로직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로그인 유저 커스텀 어노테이션을 구현해서 컨트롤러 단에서 사용자 엔티티를 바로 주입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어노테이션의 선택 옵션을 제공해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도 접근 가능한 API를 하나의 로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출품입니다. 물품 이미지는 S3 프리사인드 URL을 활용해서 서버 부하 없이 직접 업로드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용량 이미지 업로드 시에도 서버 리소스를 사용을 최소화하였고, 삭제 시에는 삭제된 태그를 이미지에 설정하고 30일 뒤 삭제된 태그가 있는 이미지들을 삭제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출품 과정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는 레디스에도 저장하여 조회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경매 조회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적용한 기술들입니다. 대용량 데이터 환경에서도 사용자에게 끊김없는 탐색을 제공하기 위해 노 오프셋 페이징을 구현했습니다. 오프셋 방식과 달리 마지막 조회 아이디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데이터 양에 관계없이 속도가 저하되지 않습니다. 또한 쿼리 DSL을 활용해서 카테고리, 정렬 조건, 키워드 검색을 모두 동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성능 저하를 최소화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SSE 방식을 도입해서 사용자가 별도의 새로 고침 없이도 실시간 최고가와 입찰 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조회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캐시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조회 시 데이터가 중복적으로 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디스 기반 사용자 북마크 캐싱 구조를 설계했고, 혹시 모를 캐시 장애에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DB로 즉시 전환되는 페일세이프 구조를 갖춰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상품 입찰입니다. 경매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입찰하는 상황에서는 데이터 정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JPA 락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트랜잭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버전 관리 메커니즘을 통해 이를 감지하고 비즈니스 예외로 처리하여 중복 입찰이나 잘못된 최고가 반영을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이 발생할 때마다 최고가 정보가 즉시 사용자에게 전달되기 위한 알림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경매는 시작, 입찰 가능, 종료라는 명확한 상태 흐름을 가지기 때문에 운영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스프링 스케줄러를 사용해 상태 전환을 자동화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경매가 동시에 상태 전환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스케줄링 주기와 트랜잭션 범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태 변경으로 인한 DB 부하를 분산시키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알림 구조는 이벤트 기반 알림 처리입니다. 경매, 낙찰, 유찰과 같은 주요 상태 변경 시점에 도메인 이벤트를 발생하고 알림 로직은 이 이벤트를 구독하는 방식으로 분리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과 알림 로직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알림 기능 확장 시에도 경매 로직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카드 등록입니다. 토스 결제는 보안 규격상 카드 번호를 백엔드가 직접 받아서 요청하는 방식이 불가능하고 프론트에서도 카드 번호를 서버로 넘기는 구조 자체가 맞지 않아서 커스터머 키 기반 등록 플로우로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백엔드가 커스터머 키를 발급 제공하고 프론트가 커스터머 키로 토스 SDK 카드 등록 화면을 띄운 다음 성공 시 토스가 내려주는 어스키를 백엔드로 전달하고 어스키로 토스에 요청해서 빌링키를 발급받고 메타 정보와 함께 DB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커스터머 키를 유저 단위로 1회 생성 저장한 후 재사용한다는 점이고 카드 관리 기능은 목록 조회 삭제 기본 카드 설정을 제공해서 이후 자동 결제 시 기본 카드를 기준으로 결제 수단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낙찰 시 자동 결제를 시도하고 실패 시 수동 결제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웹 기반으로 결제 완료를 최종 확정해 정산 프로세스로 연결했습니다. 자동 결제 플로우에서는 낙찰이 확정되면 결제 엔티티를 리퀘스트로 생성해서 결제 트래킹을 시작합니다. 카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서버가 자동으로 결제 시도를 하고 상태는 리퀘스트, 프로세싱, 페이드, 페일드로 관리됩니다. 중요한 두 가지 정책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공은 웹북 기반으로 페이드를 확정해서 결제 성공을 더 신뢰성 있게 서버 기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할 경우
자동 결제를 계속 재시도하지 않고 수동 결제 화면으로 리다이렉트하여 사용자가 결제를 직접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제 안정성 부분입니다. 에디슨 분산 락과 역등성 키를 적용해서 중복 결제와 중복 정산을 방지했습니다. 웹훅도 중복 이벤트가 정상이라 이미 페이드면 그대로 반환하고 금액 등은 검증 후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후속 프로세스인 정산은 반드시 한 번만 생성되도록 역등 처리했습니다. 마지막 결제 부분에서 마지막 장애 대응입니다. PC 장애나 지연이 길어지면 서버 스레드가 묶여서 장애가 전파될 수 있어서 토스 호출 구간에서 서킷 브레이커를 적용했습니다. CPU의 인계치를 넘으면 오픈으로 전환해서 외부 호출을 차단하고 페일세이프 구조를 사용하여 자동 결제를 빠르게 실패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프로필 변경과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닉네임은 중복 검증을 통과한 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프로필 사진은 프리사인드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정보 조회의 경우 사용자의 기본적인 이메일, 닉네임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넷집 목록, 입찰 내역, 내 출품 물품 등을 페이징 방식으로 볼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인데요. 직접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품 출품을 위해서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마이 페이지에서 내 정보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미지를 등록하거나 닉네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찜 목록에 들어가면 내가 찜한 경매들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 수단 페이지에서는 자동 결제를 위한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제 상품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과 카테고리, 그리고 상품 설명을 작성하고 물품을 등록합니다. 물품 등록에 성공한 이 상품을 경매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는 시작가와 즉시 구매가, 그리고 최소 입찰 단위를 입력하고 경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한 후에 경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상품은 내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등록한 Q&A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경매 리스트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경매 혹은 예정된 종료된 경매들을 최신 등록순, 인기순, 마감 임박순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입찰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최고 입찰가가 나와 있고 입찰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가능한 금액을 입찰하면 실시간으로 최고가의 죄송합니다. 다른 물품을 실시간으로 최고가가 업데이트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입찰 현황에서 제가 입찰한 물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시 구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즉시 구매 버튼을 누르면 즉시 구매 확인이 가능하고 구매 확정을 할 경우에 입찰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현황에서 결제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결제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종료하고요. CI/CD 자동화와 레디스 서킷 브레이커 적용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정 문제로 인해서 일부 기능 미구현과 성능 테스트와 일부 고도화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